안녕하세요. 호랑이 손입니다. 호랑이 손은 아토피 치료자가 아토피 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이죠. 오늘은 아토피 치료를 위해 벽지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얼마나 어떻게 아팠는지에 대해서 일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제 사진인데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리 오금, 그리고 등, 뭐 그리고 앞에 상체, 그러니까 온몸에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발진으로 가득한 상태였죠. 이게 2017년도에 극에 달했던 상태였고, 근데 이 먼저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면 2018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이 말끔하게 나았어요.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채널이 다 나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몸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제가 이 아토피를 낫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벽지. 어, 실크 벽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크 벽지를 잘못 알기를 고급 벽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 지금 이게 아이패드에 바로 쓰는 거라 이 글씨체가 예쁘지 않은 점 양해 바라고요. 근데 실크 벽지가 사실은 요 실크가 진짜로 들어간 벽지가 아니라 뭐 일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 원료는 PVC예요. PVC라고 하는 거는 비닐을 얘기하거든요. 비닐. 근데 이 비닐을 녹여가지고 이 벽지를 이 요들요들하게 만든 거죠. 고급스러워 보이게. 근데 이게 고급 벽지가 실제로는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 벽지예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PVC 벽지를 벽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이면은 한 5면에는 이제 벽지를 바르고 밑에는 장판을 사용하는데 이 PVC가 가득한 이 벽지를 방에다가 두고서 이제 아토피가 걸렸을 때 아토피를 나으려면은 이 벽지를 꼭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이 PVC가 간과 신장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 비닐을 녹였을 때 온갖 VOCS라고 하는 유기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VOCS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화학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말데이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그 유기 화학 물질, 이것을 숨을 통해서 계속 들이마시면 간하고 신장하고 당연할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지 않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은 집에서 자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한 8시간만 집에 있는다고 해보죠. 근데 사람이 하루에 2만 4천 번 정도 숨을 쉬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만 번 이상에서 2만 4천 번 이렇게 숨을 쉬는데 8시간 동안 잠을 잔다라고 하면 8만 번을 숨을 쉬는 거죠. 근데 이 8만 번 숨을 쉬면서 이 8만 번의 숨 동안 이 PVC를 녹인 거를 계속 들여 마시는 거예요. 8만 번 동안. 그러니까 간하고 신장하고 이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아토피가 있었지만 2016년에는 몸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사간 이후로
제가 그때는 시크벽지로 하지도 않았어요. 종이벽지로 했는데 그 종이벽지를 바른 본드랑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랑 이런 것, 그리고 이사간 집에 나는 뭐 하수구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토피가 뭐 창궐을 했었던 건데, 요 벽지를 그래서 한 가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종이 벽지라고 하면은, 종이 벽지로 새로 했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이 독성은 다 제거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크 벽지가 되어 있다,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새롭게 이 도배장판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로 영양 결핍을 채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 안에서 독성 물질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토피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벽지뿐만 아니라 장판도 마찬가지예요. 장판의 주요 원료를 뭘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장판의 경우에도 PVC 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새 것이 제일 강하고, 오랫동안 이거를 놔두면은 독성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예, 독성이 많이 줄어들지만 이 원래 원 재료가 PVC인 경우에는 이거는 잘 변하진 않아요. 이 종이벽지는 독성이 6개월에서 1년이 빠지는데 장판 독성은 잘 안 빠져요. 이게 PVC로 완전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벽지하고 장판을 바꾸면 일단 실내 공기를 좋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바꾸는 것이 됩니다. 이게 벽지랑 장판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있는 나무 가구들은 이제 프로말데히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벽지를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벽지를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벽지의 종류는 종이, 그리고 이제 기능성, 그리고 뭐 실크 이렇게 있고, 뭐 천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제일 그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종이 장판이 되겠죠. 근데 이 종이 장판도 그 본드를 뭘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주 원료 내에서도 이제 방부제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기능성이나 친환경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나 기능성 인증이라고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예요. 왜냐면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친환경 인증을 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챔버가 있어요. 이 챔버에다가 이 친환경 뭐 벽지면은 벽지를 일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면 이 친환경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등급이 이제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냄새가 적게 나오면은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좀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없는 VOCS도 있거든요. 냄새가 잘 나지 않는 VOCS도 있고, 심지어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VOCS도 있어요. 근데 이게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로 요 VOCS를 판단하고 기능성 인증을 해주고 친환경을 해준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엉터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벽지를 선택할 때 기능성이나 친환경을 선택해야 하면은 이제 돈만
많이 주고 이 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크 벽지는 뭐 VOCS가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제 친환경 시크 벽지라고 해도 무슨 원료를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선택하기 좋은 그 천연 벽지는 천연이에요. 천연을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원료를 뭘 썼냐. 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인증이나 이런 걸 상관하는 게 아니라 왜 원료를 봐야 되냐면 천연 벽지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광물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면 일라이트 광물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일라이트.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요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하는 광물인데, 이 광물을 넣어서 편백나무로 벽지를 만들면 벽지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챔버에다가 넣으면은 친환경 인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천연 광물과 천연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증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친환경도 아니다. 그래서 기능성도 아니다. 그리고 종이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을 고려했을 때 종이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천연도 저렴한 걸 선택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판도 마찬가지예요. 장판도 PVC 원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되는 천연 원료를 된 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천연 원료. 그래서 원료를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먼저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독성 물질이 이 장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걸로 하려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대안이라고 많이 알려진 것들, 특히나 이제 아토피맘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들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제가 하나씩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벽지하고 장판을 제가 하나씩 추천을 하면은요. 먼저 벽지는 에덴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벽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천연 벽지도 이제 자연 벽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7만 원대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벽지들이 있는데 디자인은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비싼 벽지들, 소나무 황토 벽지들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요것도. 그리고 소나무 황토 벽지, 아무튼 요런 이제 벽지들, 산림용 벽지는 좀 더 비쌀 거고. 예. 이제 16만원, 한 롤에 16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일반 벽지보다는. 이제 종이 벽지로 하면은 좀 저렴한데, 그리고 이제 이 천연 벽지 중에서도 이제 참솔 벽지는 10만원이고, 아까 전에 7만원짜리 있었죠. 7만원짜리로 하면은 더 저렴해지긴 하는데, 이런 가격대가 있지만 일단 요 벽지로 바꾸는 것을 하나 고려를 해요. 왜냐면은 이 벽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 재료가 편백나무랑 일라이트예요. 예, 주 재료가 편백나무랑 일라이트고 프로말데히드 제거율도 있고 유해물질 흡착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다른 이제 가구들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 벽지로 오면을 다 도배를 해버리면 이 VOCS를 어느 정도는 이제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물론 다 되진 않아요. 그거 프로말데히드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뭐 100ppm만 돼도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 프로말데히드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빨아들이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주 재료가 제가 원료를 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편백나무랑 일라이트로 한 것이다. 그럼 이걸로 도배를 하면 그럼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제 33평에서 35평 아파트 도배 시공 가격인데, 벽지 가격만 해서 자연 벽지로 7만원대 자연 벽지로 하면 105만원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벽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공료가 들어가잖아요. 시공료가 130만원.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비용도 뭐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은 35평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하면 이제 100만원 내외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인력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한 2배 정도로 더 뛴다.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 35평에. 근데 이제 원룸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확실히 줄어들죠. 제가 이전에 제 방만 고칠 때는 꽤나 좋은 벽지로 결정을 해서 한 30만원 주고 제 방만 제가 스스로 했었어요. 그때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발랐어요. 다 종이벽지 한 6개월 지난 시점이라 그 위에다가 그냥 발랐고, 또 장판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판은 마모륨이나 이런 완전 천연으로 하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가격대가 정말 너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LG에서 나온 지아 시리즈예요. 지아. LG에서 나온 지아 시리즈인데 이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식물 원료로 사용을 했어요. 제품 표면층에 이게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 옥수수. 옥수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천연이죠. 이런 인증보다도 사실 원료가 뭘 썼느냐. 그래서 이게 추천이 되는 이 장판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만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이제 LG 지하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에덴바이오 벽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장판 가격은 이 계산을 하는 식이 있어요. 이 35평이라고 했을 때 이제 1.5 크기가 이제 1.5m를 기준으로 하니까 평은, 그리고 이제 한 평당 아까 LG 지하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었거든요. 1m에 3만원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죠? 63 189만원이 되겠네요. 1m에 3만원이니까 1.5m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게 도배장판식 계산하는 기준이고, 이제 35평으로 했을 때 아까 전에 7만원짜리 에덴바이오 천연벽지로 하면은 그게 얼마였냐? 그게 아까 전에 105만원이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천연 도배풀을 뭐로 하냐도 중요해요. 이 천연 도배지 사놓고 도배풀은 막 일반 쓰지 마시고, 여기에 에덴바이오 벽지 들어가면은 천연 도배풀 있어요. 천연 도배풀. 천연 벽지용 가구풀 이런 건 싸네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넉넉 잡아서 요 부가 비용 뭐 셀프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5만 원 정도 뭐 붓이랑 이런 거 잡비 포함시키면 110만 원. 그리고 이거를 190만 원이라고 이제 반올림해서 하면은 300만 원이 나오네요. 원재료 값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인력 사용해서 하면은 비용은 더 추가되겠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도 새 들어서 사는데 이 집을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2년 동안 이사를 갈 때 그 집 벽지가 뭔지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집 올 때도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벽지가 4년 된 종이 벽지였어요. 4년 된 종이 벽지여가지고 제가 도배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벽은 일부러 제 영상, 저 얼굴 나오는 영상 배경이 되는 그 벽지가 일라이트 벽지인데, 아무튼 4년 종이 벽지를 이걸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이 비용 전체를 이 비용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도배 비용은 이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장판 비용이었고 이게 도배 비용이죠. 근데 이 도배 비용 원재료 값은 이제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인력을 더 쓰면 이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비용이. 그래서 아무튼 이 도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사 갈 때 이 벽지가 뭘로 돼 있는가를 고려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집이다, 나는 여기서 앞으로 계속 살 거다, 이사 계획도 없다, 그러면은 벽지랑 장판은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병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잠만 자더라도 8만 번을 숨 쉬는데 그 VOCS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데 나을 리 없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심각하고, 왜냐면은 이 한국 사회는 진짜 사회적 참사를 뭐 여러 번 겪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말고도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이 천연벽, 이 실크 벽지가 이 가습기 살균제만큼 아이들을 뭐 죽인다, 이제 이런 연구가 되진 않았고 정도도 약한 것 같지만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실내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실크 벽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게 사기죠. 이거 실내 인테리어 납품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 PVC 벽지를 가지고, 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 PVC 벽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크 벽지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건데, 이 연구 결과도 있으면서도 이 실크 벽지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경우에는. 뭐 이거를 규제를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PVC 벽지를 이 천연 벽지로 바꾸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는데 요즘에 샤시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샤시가 진짜, 제가 흥분해가지고 글씨도 이상하게 썼는데, 샤시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샤시로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에어컨 틀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있지만 환기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여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은 완전히 이 샤시로 닫아버리고
이 집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독성들이 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이 있죠. 내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죠. 쫄라맨 가족.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벽지를 바꾸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아토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은 이사 갈 때 주의한다. 그리고 이사를 안 가면은 이 비용에 플러스 알파를 주고서라도 이제 바꿔야 한다. 근데 이건 35평인데 만약에 원룸인 경우에는 원룸 뭐 저도 원룸 살아봤는데 한 5평짜리 원룸이라고 해보죠. 5평짜리 원룸이라고 하면 이거 7로 나누면은 뭐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원재료만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이제 1인 가구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이 내가 직접 그냥 해버리면 되죠. 뭐 꼼꼼하게 못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죠. 일단은 몸이 좋아져야 뭐라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8주차 아토피 낫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영상으로는 제가 가구나 이런 거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네, 제 영상 시청해, 왜냐면은, 이게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추천한 뭐 에덴바이오나 요 LG 지아나 요런 데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 이거를 이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가족 전혀 없고 이제 제가 요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지하벽지는 제가 그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